오는 4일부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던 일본이 사실상 보복성 규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고 한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해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대현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 교수님.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7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이제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불산가스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들에 대한 해외 수출을 하는 데서 그동안은 이제 좀 특혜 심사 면제 대상으로 27개 국가의 100색 국가가 있었는데 한국이 여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있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제외시키겠다. 7월 4일부터. 제외시키고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일본이 거의 독점한다고 보면 되고 특히 우리와 같이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휘어지는 그리고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데서는 이 불화 폴리애미드라고 하는 이 제품 이 소재가 꼭 필요하고 또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설계를 하고 그거를 깎아내는 데 쓰는 고순도의 불산가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가 만든다지만 최고 수준의 것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소재가 일본 그렇죠. 아주 일본의 기초 소재가 강하다라고 한 얘기를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그래서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이게 군사 산업에 쓰이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이제 특혜 주는 데서 빼버렸다라는 것이 되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의 이 수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얼마나 강한 조치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세 가지 부품은 재고율이 한 2달치하고 3달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존율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점유율이 63%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져오고 반도체 재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총 176조 원이고 이번에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검수 조치를 내린 게 3개 품목이 금액이 5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이 5천억 원 가지고 한국이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33%, 그다음에 미국이 10%, 그다음에 일본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국 중에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적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출한 것은 30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60조 원인데요. 이 60조 원들이 전부 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화학 뭐 이런 건데요. 이와 같이 일본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또 돈을 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도체는 세계에 우리가 63%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장비와 재료를 통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검수 조치를 노리겠다. 실질적으로 90일간의 유효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안 하겠다는 검수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말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1% 주가가 내렸고 하이닉스는 주가가 2%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번 기회가 한국의 위기와 오히려 기회가 2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1% 내린 이유가 이제 재고 소진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일단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대한국 수출, 그 수출 규제 품목이 교역량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멈출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출 심사 강화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수출 면제 품목이었다가 앞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수출 금지에 맞먹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이게 경제 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얘는 된다, 얘는 네. 안 된다 판단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 허가를 지금 신청해야 3개월, 그러니까 90일 정도 심사 절차까지 걸리는데 지금 신청해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기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발단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징용배상 판결이 난 것에 대한 이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서는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승인 안 내주면 수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천억 수준의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5천억밖에 안 되는 아주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것 때문에 몇십조, 몇백조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의존하는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91.9%, 에칭가스는 한 44%,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브라폴리미드는 한 94% 정도를 세계 소재가 이 세계 소재를 거의 다 일본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에칭가스만 빼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면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5천억 정도의 이 수입을 못해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이 개점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게 사실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을 일본이 움켜쥐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단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잘하면 일본도 돈을 번다. 이런 논리를 좀 펼쳐주셨는데 이렇게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소재 기업들도 실적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갑자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는 굉장히 놀랐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일본이 지금 세계 품목을 집은 것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 세 가지 품목이 90%, 80% 이렇게 90% 정도 차지하는 것을 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일본 기업도 부품 소재, 기초 소재 위주로 한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부품 소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3%가 중국인데 우리나라에 수출한 반도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일본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부터 부품 반도체 재료를 못 받아서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김 교수님 자유무역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한국의 탈일본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분명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사카 회의에서 아베가 자유무역, 공정무역,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이제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7월 21일 날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일본은 아베도 원래 이제 굉장히 강경화 또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가장 큰 목표가 당선입니다. 당선되지 못하면 자기의 정책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당선을 목표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영향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월 21일이니까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기 당선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검수 조치를 내렸고 일단 본인들은 WTO에 제소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 예. 일본은 지금 현재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1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100가지 중에서 딱 3가지를 이번에 실행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이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는 시급하게 정부와 외교부와 또 산자부 총동원을 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이게 한국과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하자. 정부는 이때까지 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WTO 제소 방침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잠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오 교수님, 방금 우리나라 정부도 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셨는데 일단 일본은 WTO 규칙에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WTO에선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금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혹은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들은 아니고 이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27개 나라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금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상 WTO에 제소를 하면 분명히 일본이 안 좋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조치가 있는 거여서 니네는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2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습니다만 그 제소까지 가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는 풀어야죠.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본 강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한국은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대응은 이렇게 앞에서 하되 실질적으로는 좀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꼭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고 WTO 제소 가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서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두 분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무역 분쟁 해결 측면에선 WTO 제소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벌어질 업계 피해 상황을 또 고려한다면은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방금 오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도 senkaku 열도라고 해서 분쟁을 벌였었어요. 당시에 이제 2010년도니까 한 9년 전인데요.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니까 중국의 가장 전 세계 카드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일본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히토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정말 놀라서 항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이제 이번 기회로 히토류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다변화해가지고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같이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재료를 90%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반도체 재료를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국산 반도체 장비도 국산화한다든지 또 국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당시에 senkaku 열도의 그 분쟁이 있거나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했던 방법이 지금 과거의 역사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후속 세대 미래 세대에 맡기겠다 이렇게 미래에 미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배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한국 정부라든지 또 포스코라든지 그 당시에 1965년도 한일 협상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좀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고 이 문제를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후속 세대에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 같은 질문인데 뭐 여기서 나온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입선을 이 다변화하는 문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대체선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저 에칭가스 같은 거 만듭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소재인 브라폴리아미드 같은 우리도 만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도자기 빚는 것과 같아가지고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좋은 얘기죠. 걸 만들려면 일본 걸 쓰도록 다 거기에 맞춰져 네.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과 라인과 세팅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런 일본의 아주 강소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예. 스미모토 화공이나 도쿄 화공 같은 이런 데들은 이 제품의 전 세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들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만든다면 이거 사실 무역에선 특화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일본이 기초 원자재 소재를 우리한테 내고 우리가 중간재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그거로 이제 완제품을 중국이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아시아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경제 외적인 어떤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쟁으로 서로 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성은 낮아지는 길을 간다. 이건 서로 안 좋은 길이죠. 사실 예. 그래서 대체재를 찾느냐 글로벌 공급 체인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기술까지 도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산화나 뭐 이런 기술 개발로 지금 6개월, 3개월 이런 시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단시일 내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안보 측면에서 맞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 수출 규제가 실행에 실제로 옮겨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을 설득해 원만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교수님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뭐 방향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좀 한 말씀, 김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일본이 보시면 아까 미국은 GDP 규모로 했을 때 전 세계 패권 1등입니다. 23조 달러, 중국이 한 19조 달러, 일본이 한 6조 달러쯤 돼요. 우리나라가 1.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는 한국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렇지만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역의 3대 교역국이고 저는 과거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끌고 과거 문제, 뭐 위안부 문제나 징용 배상 문제를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배상 요구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굉장히 이렇게 지장을 주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 세대의 그 문제를 좀 넘기고 현실 경제에 맞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교역의 3대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과거 문제로 인해서 현실이나 미래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번에 시진핑과 아베가 협상을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난징 사건이라든지 더 많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원만히 잘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과거에 큰 참혹을 겪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국력을 키우고 일본을 이기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국이 더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갈등을 봉합할 만한 해법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사실 양면 전략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아까 원래 통상은 한번 공격을 받으면 같은 양의 공격을 상대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성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이걸 푸는 조치가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 7월 20일 중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의 정치적 압력도 좀 해소될 것인데 이 사태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공청회가 8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이런 스미모토 화공이나 미쯔이나 뭐 이런 JSR 같은 일본의 이 피해를 받게 된 이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좀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서 좀 봉합을 하는 단계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대가 다 망하는 양쪽이 다 망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의 우리의 해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선의 다변화 이런 것을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